교사 조원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요. 저도 2시에 속보를 좀 봤습니다. 개학이 4월 6일로 또다시 2주가 연기가 되었다는 속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한 것은 당연히 오늘 속보 2시에 나온 속보를 보지 못하고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앞에 4분의 선생님에게 지금 교과 전형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강의를 좀 들으셨는데요. 아마 제 강의에도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휴업 기간에 개학하기 전까지 꼭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들어가는 말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3월부터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입시가 마감이 되는 내년 2월까지 월별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달에는 어떠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 대입의 최대의 변수가 뭘까요? 특히 우리 개학이 좀 연기가 되면서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특히나 좀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일단 뭐 학령 인구 감소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20 수능에도 한 5만 명의 학생이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2021도 마찬가지로 5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또 분명히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다 보면 당연히 등급당 나올 수 있는 인원도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대학들에서는 수능 최저 완화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올해부터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시가 조금씩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아주 소폭 정시가 확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재수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요. 이것도 하나의 최대의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15 교육과정으로 첫 수능을 보게 되는 해이기도 하니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시가 확대되면 우리 지금 그동안 그렇게 좀 말이 많았던 학종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시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원이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보통 3학년 학생들이 3월 달에 개학을 하게 돼서 11월 수능을 볼 때까지 9달 정도의 공부 시간을 갖게 되었다면 올해는 3월 달이 좀 없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8달의 준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냈던 자료들을 살펴보면 재학생보다 재수생의 수능 성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재수를 하는 친구들은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은 학교에서 뭐 기말고사라든지 2회고사, 1회고사 이런 거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거고요. 학교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없을 거고요. 오로지 수능을 위해서만, 정시 준비를 위해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수생들의 그 성적이 재학생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재수생들의 성적이 재학생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학생들도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3월 달부터 좀 어수선한 시기에 보통의 그 해였다면 고3 학생들이 3월 달이라는 시간을 보낼 텐데요. 올해는 내신이라든지 학교에 좀 어수선한 그 학기 초의 분위기들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확보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생 이상급의 시간들이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올해 수능은 재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해보다 3월 달을 좀 알차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자, 일단 개학 전까지
오늘 발표된 걸로 봐선 4월 6일 개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학 전까지 우리 한번 이것들은 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입 일정을 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들은 1학년, 2학년 때까지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교과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지만 비교과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2학년 때까지 기록이 돼 있죠. 자, 이 내용과 모의고사 성적을 좀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원할 전형을 어느 정도는 좀 결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1,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표와 지금 내신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교과 내신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하게 모의고사 성적표가 더 훨씬 내신 성적보다 높게 나온다면 정시 전형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도 교과와 비교과가 있을 때 비교과의 내용들, 활동들이 충분히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학생이 그만큼 많이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지원할 전형을 대략적으로 좀 크게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이 시기에 반드시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작정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취약 부분을 지금 명확히 좀 알고서 그 취약 부분을 파악해서 그 취약 부분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어떻게 메꿔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3월 달은 어쨌든 자신의 성적표나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자신의 공부 습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도 고민해보는 시기가 3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아까 봤던 대입 일정, 3월 달에 해야 될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볼 텐데요.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자, 이게 오늘 개학 연기가 발표가 되면서 어쩌면 대학 입학 전형도 조금 날짜가 연기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얘기가 아직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인데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있죠. 대학별로 이 5일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 날 여러분들 대망의 그 수능 시험을 좀 보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0일 뒤에 수능 성적 통지가 여러분들에게 가게 되고요. 12월 15일에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12월 23일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일이 마감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추합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다 알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자, 원서를 6장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중복 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중복 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미등록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12월 23일까지인데요. 그 뒤에 그 다음 날이 24일까지 그 미등록 충원자가 모두 다 등록을 마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12월 24일이 돼야 수시가 모두 다 수시 전형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시 전형이 다 끝이 나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년 2021년 2월 1일에 정시 합격자 발표가 다 마감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시 합격자 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정시도 이외에 정시도 역시 가군, 나군, 다군 3회 이상 원서를 쓰다 보니까요. 역시 충원 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월 17일까지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대학 입시가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시에서도 역시 수시와 정시를 거쳐서 인원을 다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정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추가 모집까지 다 끝이 난
내년 2월 26일이 되어야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이 모두 다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그 달에 해당하는 데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이 되면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총 4번씩, 각각 4번씩 총 8번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고3이 되면 6번의 모의고사와 1번의 수능, 총 7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3월, 4월 달 일정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이 변경된 일자가 또 변경이 될 것 같아요. 4월 6일 날 개학이 되다 보면 아마 3월 학력평가와 4월 학력평가가 일주일씩 또는 2주일씩 또 추후에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정이 변경되면 그 날짜를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중요한 3번의 시험을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3번의 시험 공통점이 뭘까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겠죠. 또 더군다나 3월, 4월, 7월, 10월의 학력평가는 고3 재학생들만 볼 수 있는 시험이라면 요 3번의 시험은 졸업생들까지 모두 다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특히나 6월 모의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게요. 내가 수시로 진학을 하는 것이 맞을지 정시로 진학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 시험이고요. 또 하나, 올해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의 시험 범위가 조금 바뀝니다. 아마도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보게 되는 수학 나형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자연계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이 보는 수학 가형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위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봤던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범위들이 포함되거나 삭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6월 학력평가입니다. 자, 6월 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수시원서를 쓰기 직전 마지막에 볼 수 있는 9월 모평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9월 모평은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결정되는 시험이니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1월 19일 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수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신에 따라 자신을 좀 객관화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자신의 그 1학년, 2학년 때 성적들을 좀 보면서 내가 평균 인문계 친구들은 국영수사, 자연계 친구들은 국영수과 이렇게 좀 계산을 좀 해보면 내가 1,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다라는 친구들은 내신을 좀 철저히 더 관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그 1, 2등급 친구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 걸려있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과연 수능 최저 등급도 가능한지에 대한 그 충족 여부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대학 모집 인원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학생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서울의 수도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학종의 그 모집 인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도 가능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족한 비교과 활동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 가장 많은 친구들이죠. 자, 그 친구들은 내신 등급 상승을 위한 학습법이라든지 또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 마찬가지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1, 2등급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대비,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적성고사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학생의 현실적 위치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도 고3 담임을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이 고3 친구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특히 3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막연하게 저는 무조건 서울로 갈 거예요. 서울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1, 2학년이라면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그래, 너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너가 희망하는 서울권의 대학으로 한번 좀 지나갈 수 있게 노력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3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더 관리를 열심히 해서 1, 2등급까지 가서 본인이 희망하는 서울권의 대학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서울권의 대학에 대한 희망과 동경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 7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 학교에서 보면 아예 선생님 저 그냥 전문대 가고 말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대학 입시를 바라보는 시기는 앞으로 8개월, 9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준비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4년제 진학을 위한 목표의식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서 4월달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빨리 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등급, 9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내가 공부해서 뭐 하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한번 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대학은 꼭 가야만 하는 걸까요? 또 그리고 1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요? 이러한 상상들을 좀 해보면서 만약에 본인이 진학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1, 2등급 친구들은 이렇게들 많이 진학을 하고요. 3등급에서 5등급 친구들은 이렇게 좀 진학을 합니다. 6, 7등급부터는 이제 좀 전문대학이 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역시 8, 9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전문대학에 많이 진학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학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 11월 달까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가지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모의고사 등급은 어떻게 나왔는지 2학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봤던 모의고사 등급과도 내 내신 등급과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지원할 전형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취약점 분석하기. 전 이게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반드시 해야 될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취약점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또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죠? 아직도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너가 뭘 공부해야 돼? 라는 걸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또 4번, 총 8번 이렇게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것들 여러분들 관심 없었죠? 성적표 딱 받으면 뭐 해요? 내가 몇 등 했지? 내 원점수가 몇 점이지? 나 몇 등급이래? 이러고 책상에 그냥 쑥 버려두지 않았나요? 사실은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자, 보통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1번에 많이 좀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자신이 공부에 어떠한 부분이 취약한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때는 사실은 1번보다는요. 제가 좀 확대해 놨는데요. 요 2번, 4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게 과목별 득점이고요. 요게 채점 결과와 정답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 곡과 관련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TV에서 저 이제 뭐 공부해요? 라는 편인데요. 요게 아마 수요일쯤 학교 TV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요 내용은 거기서 꼭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3월달 안에 지금 아직도 한 3주 정도가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3주 동안 내가 어떠한 점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월 23일 개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변경이 좀 됐죠. 이거 변경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대입 일정, 수능 일정도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결정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학을 하게 되면은요, 두근두근하죠. 담임 선생님과 드디어 이제 첫 상담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때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여태까지 봤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지원 자격에 따른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거 반드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 농어촌 전형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인데 본인은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까지 잘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초중고를 다 농어촌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나는 무조건 중학교 고등학교를 농어촌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어떤 아버님의 그 직장 문제로 잠시 며칠 이렇게 시로 주소지를 이전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한 경우는 농어촌 전형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특정 지원 자격에 따른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서류들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선생님에게도 말씀드려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대학을 좀 탐색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모집 요강이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1년 그 대입 시행 계획을 가지고 또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희망대학을 좀 탐색해 보시는 것도 지금 3월 달에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오세로미 선생님이랑 이거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원대학교에서 작년에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입니다. 이런 책자들이 모든 대학 입학처에 가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를 좀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거기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대학에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러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뽑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 명확하게 보셔야겠죠. 보시면서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거고요. 학과로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교과가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역량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빠지지 않도록 3월 달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월로 넘어갔네요. 자, 4월 6일 첫 개학이 있겠죠. 4월 달에 일단 무슨 일이 있냐면 3월 달 전국연합과 4월 달 전국연합. 날짜는 이제 조금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4월 달 전국연합은 5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시험이 이제 계획이 돼 있고요. 자,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3월, 4월 전국연합 결과를 가지고요. 모의고사 본 결과를 가지고 2학년 성적 3월달, 4월달 성적과 함께 좀 비교해서 선생님과 결과를 상담해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2학년 12월달부터 지금 3학년 3월달까지 어떻게 보냈느냐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메꿔왔는지 그 결과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시험 성적 결과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TV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 부분들을 좀 성적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5월 달에 1회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사 일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1회고사 좀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보통 대학에서요. 1, 2, 3학년 내신을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30%, 30%, 40%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거나 또는 30%, 40%, 30%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학년 30%, 2학년 30%를 반영한다고 하면요. 1학년, 2학년은 1학기, 2학기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학년 성적 15%, 1학기 15%, 2학기 15%, 2학년도 1학기 15%, 2학기 15% 이렇게 되겠죠. 근데 3학년은 1학기 성적 하나만으로 40%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3학년 내신 관리를 위해서 1회고사부터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0학년도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가 3월 31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책은 반드시 보셔야 할 필독서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2021년 그 특수대학의 모집 요강들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다 올라옵니다. 일반 대학들은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올라온 대학들도 있는데요. 4월 31일까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모의 논술이나 모의 적성을 신청하는 기간이 4월 달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마다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국연합 왜 중요한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3, 4월 전국연합 결과와 변화의 추이 양상, 내 점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더 중요한 게 이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내가 알고 그것들을 체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비교과,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해서 개인별로 내가 어떠한 전형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 수학, 가형과 나형을 고민해 봐야죠. 어떤 걸 봐야 할지. 또 탐구 과목 아직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떠한 과목을 봐야 할지도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외국어, 제2외국어 및 한문 과목도 내가 응시를 할지 안 할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교과는 제가 아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4월 달은 일회고사 내신 공부 계획이 정말 중요하고 시험을 본 뒤에 결과 분석도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자료가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인데요. 보통 이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는 대학에서 출제한 논술이라든지 면접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수준과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스스로 평가한 보고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수험생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논술, 면접, 인적성 검사의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겠죠. 자, 근데 생각보다 분량들이 꽤 돼요. 자, 그래서 이 분량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여러분들은 기출문항이 나와 있는 필요한 부분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대학은 모범답안까지 제시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정말 아주 이건 대학별고사를 꼭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필독서니까 반드시 봐야 됩니다. 논술과 면접이 있는 대학들은 특히 보셔야 되고요. 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유사한 대학,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 있다면 함께 묶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살펴보세요. 자, 5월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5월달이 좀 힘든 주간입니다. 왜냐? 1회고사도 끝났어요. 조금 퍼지죠. 체육대회라든지 뭐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학교에 따라 졸업앨범도 촬영합니다. 자, 5월달에 행사가 좀 많잖아요. 퍼지기 쉬운데요. 자, 5월달에 뭘 해야 되느냐? 1회고사 후에 학교 행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좀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분위기를 좀 계속 꾸준히 갖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겠다라는 친구들은 요 시기, 공부 잘 안 될 시기거든요. 요때 자소서라든지 필요한 책들을 마저 읽는 그러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5월달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6월 모평이 기다리고 있죠. 자, 모평도 있으니 그 공부도 함께 하셔야 될 거고요. 중간고사 성적 확인해 보시고 예상 등급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아까 제가 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은 뭐가 들어가죠? 1회고사, 수행평가, 2회고사. 특히 1회고사를 지금 봤으니까 1회고사 내 점수에 따라서 내 등급에 따라서 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예상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2회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겠다, 수행평가를 어떻게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마 학교 가면 이런 파일들이 선생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화작이 42등이에요. 근데 41등까지가 3등급이네요. 아, 그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5월 달에 자기소개서를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개학이 좀 연기되면서 지금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록 여러분들에게 득이 됩니다. 왜냐? 자기소개서는 쓰는 과정이 내가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이켜보는 과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쓰면 쓸수록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 5월달 좀 학습 습관이 조금 흐트러질 때, 학업 습관이 흐트러질 때 이럴 때는 좀 자기소개서 쓰는 게 좋은데요. 아까 오세로미 선생님이랑 강의를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내용들은 잘 알 테니 저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자기소개서에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학업 역량, 활동 역량, 인성 역량, 마지막 지원 동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학업 역량, 수업과 관련되어서 또는 전공과 연계된 지적 호기심. 자,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풀어나갔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드러난 나의 인성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과 경험과 동기와 자기 주도성을 통해서 드러난 지원 동기는 뭔지. 결국 이게 뭐예요?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면 여러분들
그 1번, 2번, 3번, 4번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끊어지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 흐름이 이루어진다면 더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자, 5월 달에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5월 달에 정확한 수시 모집 요강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30일까지 탑재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수시 모집 요강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학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입시 설명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아마 학교에서도 학교의 요청에 따라 그 입시 설명회를 오는 대학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관심 있는 대학이라면 좀 보시고 자신의 수시 지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원 방향이나 지원 준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5월 달에 경찰대가 원서 접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빠른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이 경찰대거든요. 5월 달부터는 대입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 달엔 6월 모의평가가 4일에 일단 예정이 돼 있고요. 혹시 조금 날짜가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 진학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예요. 강원 진학박람회가 열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6월 모의평가 문항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문항 분석이라는 게 어떠한 문제들이 유형이 나오는지, 혹시 작년과 범위가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문제 유형은 없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라는 이야기고요. 가채점과 실채점의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대입 전략의 기본을 정해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수시로 진학을 할까, 정시로 진학을 할까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시 지원 수준 및 수시 지원 범위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6월달 모평을 보면 전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최저 충족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특히 재수생이 들어온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이제는 좀 정말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요. 6월 달에는 완전히 확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가형, 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월 달이면 2회고사도 준비하셔야겠죠. 이제 3학년 내신 성적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월 모평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유형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된다. 올해 나오는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들은 없는지, 올해 나온 문제 트렌드들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또 재수생까지 참여하는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본 시험 중에.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실 수도 있는 시험일 겁니다. 자, 그런데 6월 모평, 그래도 수능은 아니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응시생의 차이가 일단 다른데요. 재수생, 더 무서운 반수생, 이 친구들은 6월달 모의평가에 안 본 친구들도 꽤 많아요. 9월 모평부터 참여하거나 아니면 수능만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수생, 반수생 친구들이 성적이 좀 괜찮은 친구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상위권으로 턱 들어오면 나는 계속 내 점수를 유지하더라도 9월 달이나 수능에서는 수시에서 붙은 친구들은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밑에 좀 받쳐줬던 친구들은 빠지고 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턱 올라오니까 내 등급은 자동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응시생의 차이도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데 6월 모평까지는 수학과 과학의 경우에는 전범위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특히 수학과 과학의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하나, 수능 시험장 분명히 아니죠. 자,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저 야자 못하겠어요. 자기주도 야자 안 하고요. 혼자 독서실 가서 할래요. 이런 친구들 꽤 많았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야자실에서 못해? 그러면 그 친구가 뭐 옆에 애들 신경 쓰여요. 뭐 자꾸 뭐 코 만지고 다리 떨고 뭐 좀 시끄러워요. 저 혼자 조용히 집중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혹시 수능을 너 혼자 독방에서 볼 수 있다면 독서실 가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28명의 친구들이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하루 종일 감기 걸려서 킁킁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막 다리를 심하게 떠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집중해서 수능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주변이 조금 소란스럽고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야자 시간에 야자실에 모여서 공부하는 거 정말 많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6월 모평도 역시 수능 시험장과 이러한 환경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 모평을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여요. 이게 작년에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했더니 무려 70% 되는 친구들이요, 60% 넘는 친구들이 1, 2등급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시죠? 내가 2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는데요, 모의고사 보면 올해 지금 열심히 하니까 3학년 되면 엄청나게 성적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왜 성적이 오를 것 같냐고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그만큼 노력 많이 할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수능은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물론 영어 과목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나머진 다 상대평가잖아요. 저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막 올라가진 않아요. 원점수만 올라가겠죠. 제가 열심히 하면 다른 친구들 다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혹시나 성적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왜 떨어질 거냐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어려워서, 재수 반수생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는 수능 없이 대학 갈 건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았대요. 자, 실제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6월 모평하고 수능 성적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6월 모평과 수능의 점수가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 한 24% 정도 나오고요. 6월 모평 점수가 수능보다 훨씬 높았어요. 수능에서 점수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친구들이 거의 60%입니다. 그리고 물론 6월 모평보다 수능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온 친구들도 17%, 20% 가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6월 모평보다 수능이 더 잘 본 거예요. 수능 점수가 더 떨어지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이래요. 상위권 졸업생들은 6월 모평에서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재학생은 1회고사라든지 2회고사, 자소서도 써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죠. 자기주도 학습할 시간이. 그리고 수시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어떠한 친구들은 9월 되면 바로 대학생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공부 좀 등한시하겠죠.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취약한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보완해낸다면 아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친구들처럼 6월 모의평가나 6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던 친구들도 20% 정도 돼요. 저도 여기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6월 모의고사 결과에 자만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달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탐구 과목은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선택 기준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내가 좋아하는 과목. 그 과목이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가 되어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고3에서 배우는 과목이 유리합니다. 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신 준비 따로 해야 되고요. 수능 준비 따로 해야 돼요.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 다음 세 번째,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보면 볼수록 뭐가 좋을까요? 등급이 유리하게 나오겠죠. 우리 어차피 등급이라는 건 백분위 누적 비율을 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 시험 보는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당 인원이 많아질 테니까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보게 된다면 좋을 겁니다. 작년 수능을 보니까요, 생륜, 사문, 한지 순으로 수험생이 많았어요. 자연계는 지과, 생과, 화학 순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가형, 나형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자연계니까 무조건 수학, 가형 볼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연계에는 수학, 가형을 지정하는 대학보다 가형, 나형 상관없이, 물론 가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도 많기는 하지만요. 가형, 나형과 상관없이 지원해도 되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가 혹시 가형 지정인 곳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형 봐야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혹시 내 점수가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인지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점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형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봤는데요.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리면 성적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가형 지정인지 아닌지. 두 번째, 그 대학에 내가 갈 수 있는 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내가 가형으로 봐야 할지 나형으로 돌려야 할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에 강원 진학박람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6월 6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6월 20일까지 장소는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톨릭 관동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 선생님들께서 대입과 관련된 특강을 열어주시고요. 또 작년에는 86개에서 92개의 대학이 이 강원도 세 군데에 좀 오셨었는데요. 대학별로 입시 설명회도 해주시고요. 대학별로 입학 관계자들하고 직접 대면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 2, 3학년 학생들 모두 강원 진학지원센터 선생님들과 대입지원관님들과 함께 1대1 대면 상담도 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도 하시고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에 사관학교 국간사 전통문화대 원서 접수 시작합니다. 혹시 이러한 특수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꼭 놓치지 않고 6월 달에 원서 접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월입니다. 7월에는 2회고사가 있죠. 그리고 7월 전국연합이 있고요. 학교마다 축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식도 좀 있죠. 올해 방학 날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7월이 되면 1학기 말 성적이 다 완료가 됩니다. 자, 1학기 말 성적이 완료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수시에 지원할 성적이 모두 다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학별로 내신 성적을 산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확실하게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수시 요강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대학 입학처에서 입시 결과 발표하거든요. 전년도 입시 결과 비교하면서 내 점수가 어떨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지원 전형이 7월에는 무조건 확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1학기까지만 대학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된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상담을 통해서 지원 전형이 좀 결정이 되고요.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상담하다 보면 7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과를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3학년들 여기 반드시 좀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죠. 어디가 사이트, 여기 가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학과와 대학 설명, 그다음에 진로 정보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대입 상담도 역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곳이죠. 메이저맵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 제가 강원대학교를 좀 검색해 봤더니 강원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들이 이렇게 좀 연관관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이트 좀 재밌는 게 이거 수학교육과로 찾은 키워드입니다. 수학교육과만 딱 치니까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과 키워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자소서 쓸 때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8월 31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이 되는데요. 7월 달이니까 아직 한 달, 두 달 정도의 여유가 있죠. 자, 그 대학, 그 학과에서 추천하는 도서들까지도 이렇게 안내가 좀 되어 있습니다. 요 시기 이용해서 부족한 책들을 좀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그 대학 등록금, 장학금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수학교육과와 유사한 학과들이 어디에 또 있는지 이런 안내들도 있더라고요. 이 메이저맵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7월 달에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여름방학이에요. 여러분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9월 달 성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가 8월 31일자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학생부 좀 꼼꼼히 보면서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혹시 지원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 또는 부족한 것 이런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수시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8월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엔 개학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마감일이 8월 31일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자, 8월 20일부터요, 9월 4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아니고요, 수능 원서 접수예요. 이걸 원서를 내야 대학 수학능력고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수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월 31일자로 수시 모집 학생부가 마감이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선생님들과 아마 정말 계속 상담을 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기에 대학을 좀 상향, 적정, 안정 이렇게 좀 해서 대학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제가 가로로 지금 숫자를 좀 써놓긴 했는데요. 이게 뭐 명확한 건 아니고요. 저는 재수 불사하겠습니다. 재수해도 상관없어요. 공격적으로 좀 쓰고 싶어요.
뭐 이렇다면 상향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선생님 죽어도 재수할 수 없어요. 올해 꼭 가겠습니다. 그럼 좀 안정을 좀 많은 대학을 좀 살펴봐도 되겠죠. 자, 8월 달에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원서 접수 아까 말씀드렸어요. 8월 20일부터 9월 4일. 물론 요거 일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조금씩 다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끝까지 수학, 가형, 나형, 탐구 과목 뭐 봐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원서 접수할 때까지도요. 자,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9월 2일 날 9월 모평을 보죠. 자, 근데 수능 원서 접수는 언제까지죠? 9월 4일까지예요. 9월 모평을 보고 가채점 한 뒤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못 정했어야 하는 친구들은 9월 모평까지 보고 나서 수학, 가나형, 탐구 과목 결정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고요. 대신 9월 4일 날 수능 원서 접수를 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그때는 바꿀 수 있는 게 혹시 개명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 주소가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뭐 이러한 경우들만 변경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우리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 선생님들하고요. 대입지원관님들 집중 상담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신청을 하는지, 상담 신청을 하는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들하고도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9월입니다. 9월 모평이 있죠.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원서 접수가 드디어 9월 4일 날 마감이 되고요. 이거 마감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수시 원서 접수 일입니다. 수능 원서 접수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 이제 수시 원서 좀 쓰셔야 되는데요. 이때 9월 달에 뭐 해야 되느냐? 원서 접수하기 전에 9월 모평 가채점을 통해서 혹시 수시로 쓸 친구들은 최저 등급이 걸려있는 대학을 쓸까 말까를 고민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내가 충족이 된다면 아마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요, 수능 최저 없는 대로만 쓸 거예요. 물론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이 10개가 있으면 2대학, 3대학은 최저가 걸려 있어요. 7개 대학은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수능을 뭐 신경 안 쓰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7개 대학에서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능 최저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은 10개 대학 속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지 않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입결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죠? 그러니 끝까지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적으로 쓸 건지 좀 더 안정적으로 쓸 건지 이러한 성향에 따라서 수시 6회 지원 대학을 결정하시고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서 접수를 하시고 난 뒤에는 대학별고사 일정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준비하고 응시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9월 모평 왜 중요한가요? 졸업생과 함께 치르는 전범위 첫 시험입니다. 아까 6월 모평 얘기했죠. 그때는 뭐가 전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수학과 과학이 그렇습니다. 과탐2가. 자, 그래서 처음으로 수학과 과탐2의 전범위 시험이기 때문에요. 성적이 6월과 조금 다르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수학 성적이 수학 가형의 친구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수시 지원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점수 예측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 쓰시면 돼요. 9월 모평 보신 다음에 예상 100분위, 아직 가채점이잖아요. 원서 쓸 때는. 그러니까 예상 100분위 표준 점수 등급을 좀 확인하시고요. 아마 이때 되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게 뭐냐면 상위 누적 100분위 점수표예요. 자, 그래서 내 100분위가 어느 정도, 상위 누적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어느 정도인지, 요 가능 대학이 수시 지원 하향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요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수시 지원 하향선이라는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A 학생, B 학생 두 친구가 있죠. 자, 내신 성적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자, 6월달, 9월달 모평을 봤을 때 가장 낮게 받은 점수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자, 이 친구들 수시 원서 쓰는 대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왜냐? A 친구 보세요. A 친구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수시에서 어떠한 대학이라도 하나 붙으면 정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정시 지원 자격조차 없잖아요. 근데 A라고 하는 친구는 6월달, 9월달 모평을 봤을 때 점수가 내 내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A 친구는. 자, 그런데 내 내신 성적에 맞춰서 내신 성적에 맞는 대학에 지원했으면 혹시 수능을 봤는데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능 점수를 받게 된다면 이 친구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때야 돼요? 내신 성적보다 훨씬 더 높게 공격적으로 지원해야겠죠. 논술이 있는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최저 등급이 과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수시 지원하지 않더라도 정시를 훨씬 더 잘 본다면 그 정시로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B 학생 생각해 보세요. B 학생은 내신 성적은 훨씬 더 높은데 모의고사 성적은 훨씬 더 낮아요. 이 친구는요, 자기 내신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 혹시 떨어지게 되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도 안 나올 거잖아요. 6월, 9월 모평 봤을 때 점수가 이랬으니까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바로 수시 지원 하한선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9월 모평을 봤으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6월, 9월 두 가지 시험을 놓고요. 예측 수능 최고점과 최저점을 놓으십니다. 최고점은 제가 좀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선을 놓고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점, 예측 수능 최저점을 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9월 모평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왜냐? 아직 9월 모평이지 수능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개월간 충분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특히 영어 탐구 영역 중요합니다. 왜요? 아까 계속 9월달 가면 성적이 좀 떨어질 거야 라고 했던 게 자신보다 성적 좋은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오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절대평가죠. 내가 90점 이상만 맞으면 내 위에 아무리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다고 해도 1등급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또 탐구 영역은 뭐냐? 국어, 수학에 비해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가능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수능 최저 등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 영어와 탐구 과목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1학기 동안은요, 내가 부족한 과목들을 좀 채워나가야지 하는 시기였다면 2학기에는 내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왜냐? 수능 최저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보통 2과목, 3과목이잖아요.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게 아니라 2과목, 3과목을 통해서 내가 최저 등급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자, 9월달 잊지 마십시오. 원서 접수 가능하면 선생님과 함께 하세요. 물론 혼자 하셔도 됩니다. 뭐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 통해서 혼자서 하셔도 되는데요. 가끔가다 실수하거나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선생님과 같이 좀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히나 원서 접수 마감일, 제출 서류 종류, 서류 제출 마감일, 자소서 추천서 입력 마감일, 대학별 고사일, 발표일, 이것들 잘 체크해 놓고요. 선생님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서로 쌍방향으로 놓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거 한번 날짜 잘못 어겨서 자소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이러면 정말 엄청나게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학 입시 일정은 본인도 책임지고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이때쯤 발표가 돼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 충원율이 좀 낮거나 이탈률이 많은 대학들, 학교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학교 장학금에 제한을 좀 두는 대학들인데요. 혹시나 이러한 대학에 진학을 했을 경우에 조금 학교 다니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정 지원 제한 대학도 좀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 호강 9월 2일까지 탑재가 됩니다. 요거 혹시 정시 쓰는 친구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수시 모집 6회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 미적용되는 대학들이 있죠. 교육부가 아닌 다른 국가 주관 부서에서 세운 대학들, 특수한 대학들이 있고요. 산업대, 지금 현재 두 개의 대학이 있어요. 청운대하고 호원대, 그리고 전문대, 그다음에 전공대라 불리는 대학들은 6회 제한에 받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마음껏 쓰셔도 되는 대학들이니까 잊지 않으시도록 하십시오. 10월, 11월 역시 이때는 2학기 1회 고사가 있죠.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나면 바로 고3들은 2회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죠. 자, 우리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수능 대비 최종 점검이 있는데요. 수능 바로 직전에 10월 13일 날 전국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시 대학별고사 많이 보러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교실이 어수선해요. 면접 논술 가는 친구들 많거든요. 자, 올해 우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아직 학교에 배포는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곧 배포가 될 거예요. 전년도 면접 후기 모음집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들도 좀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대비해서 일단 건강, 심리적 안정,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모습 이거 보여야겠죠. 그리고 수능 가채점 후에 혹시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면 내가 갈지 안 갈지도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 입장에선 제일 속상한 게 이거예요. 교실이 붕괴가 됩니다. 8월부터. 그리고 11월에 아예 정점을 찍어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이 되면 대학생 친구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반에서 두세 명씩은 꼭 매일 면접 가는 친구, 그다음에 뭐 대학별고사 보러 가는 친구 이래서 매일 몇 명씩 빠져요. 교실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상하게요. 원서 쓰면 그 응시 원서에 그 확인증이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 확인증이 마치 합격증인 양 아주 행복해해요. 원서만 쓰고 마치 대학생이 된 듯한 느낌을 많이들 갖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교실이 좀 어지러운데요. 혹시 정시까지 가야 된다, 내지는 나는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일 날 신분증 수험표 꼭 준비하셔야죠. 이거 외에는 다 국가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최저가 왜 중요하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원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게 아직 올해 거는 탑재가 안 됐으니까 이제 재작년 자료입니다. 재작년 자료 하나 재밌는 걸 좀 갖고 왔어요. 왜 1점과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 이 중에 영어 교육과를 좀 한번 보실게요. 자, 강원대학교 영어 교육과는 강원대학교 인문계열에서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1점 후반대 되는 친구들이 보통 합격을 많이 하죠. 자, 재작년에요. 5명을 뽑았는데요. 지원자가 13명이에요. 경쟁률이 2.6대 1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13명 중에서요. 최저 기준, 이때는 2합 5였을 겁니다, 아마. 자, 최저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13명 중에 6명밖에 안 돼요. 5명을 뽑는데 13명이 지원해서 13명 중에 2합 5를 맞춘 친구는 6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최종 등록이 3명이에요. 보통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쓰는 친구들이 서울권의 대학들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권의 대학이 되면 강원대학교 입학을 포기하는 거죠. 5명을 뽑아야 되는데 3명밖에 뽑지 못했어요. 후보 채우면 되잖아요. 후보도 못 채워요. 왜요? 최저 기준 충족 인원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랬더니요. 최하 등급 보이시나요? 재작년에 5.9등급까지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는 1점 후반대 또는 2점 초반대 친구들이 입학을 하는 학과인데요. 전 이것도 충격이지만 최고 등급도 충격이었습니다. 최고 등급도 2.9등급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1등급 때 친구들이 분명히 13명 안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뭐한 친구예요? 최저 기준 못 맞춘 친구들이겠죠. 아무리 1등급이어도 최저를 못 맞추면 다 떨어지고 아무리 6등급에 가깝지만 최저를 맞췄다면 이 친구 합격하는 겁니다. 이게 최저 등급의 중요성이에요.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데요. 올해 강원대학교 수시 전형 최저 맞춘 전형인데요. 강원대는 교과 전형에 지역 인재와 일반 전형 두 가지가 있죠. 이건 강원도 출신 학생들만 쓸 수 있고요. 이건 그 외의 학생들이 씁니다. 자, 최저 기준 충족률을 보니까요. 지역 인재는 46%, 그다음에 일반은 53%.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겁니다. 자, 지금 요런 학과들, 간호대학, 농생명, 동생명, 산림환경대학 요런 대학들은요. 지원 인원이 이만큼 되는데요. 농생명 같은 데 볼까요? 69명을 뽑는데요. 지원을 360명이 했어요. 그런데 최저 등급을 충족한 인원은 100명밖에 안 됩니다. 자, 충족률 보이시죠? 350명이 지원해서 100명이 충족했으니까 27.9%. 보통 강원대학교는요. 요 모집 인원의 2배수 정도까지 도는 대학이거든요. 그럼 17명을 뽑았으면 뭐 예를 들어 뭐 간호대학은 조금 뭐 예외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한 36명까지 뽑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대학교 간호대학 쓰는 친구들은 또 서울권도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36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요. 못 뽑아요. 수능 최저를 마친 친구가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럴 수 있죠. 내신 8등급, 9등급인데 수능 최저 통과하면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만큼 중요한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12월 달입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자, 대학별 고사가 있고요. 수능 발표일이 있고요. 수시가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3일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수시는 6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나올 거고, 중복 합격자가 나오면 당연히 추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3일 오후 9시까지는 추합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학에서 어떤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요. 어떤 대학은 전화를 걸어주기도 합니다. 혹시 이거 모르는 전화인데? 이러고 딱 꺼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혹시 내가 후보 합격이 되어 있다면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반드시 받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다 인원을 못 뽑아요. 충원 합격을 했는데도.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로 가죠? 정시로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정시 인원이 많아지는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점자가 생기면은요, 동점자가 나오면 다 수시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수시가 마감이 딱 되면 정시 인원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시 쓰는 친구들은요. 자, 수능 점수 분석, 정시 상담, 이거는 아까 1시에 했던 진수환 선생님 강의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월, 2월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졸업식이 있고 정시 마감이 있고 추가 모집. 아까 추가 모집 말씀드렸죠. 정시에서도 다 뽑지 못해요. 그런 대학들은 한 번의 정시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실까요? 또 한 번의 정시. 수시 정시를 거쳐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한 번의 정시 추가 모집이 또 있습니다. 학생이 수시도 다 떨어졌어요. 정시도 다 떨어졌어요. 낙담하지 마세요. 또 한 번의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올해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죠. 2월 달에 마감이 됐으니까요. 올해 정시 추가 모집 대학 보실까요? 무려 162개 대학에 9,800명이나 뽑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들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학은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의 모집 정원입니다. 모집 인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런데요, 더 주목할 게 2019년, 재작년에는 157개 대학에서 7,437명을 뽑았거든요. 올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게 아마 대학 모집 인원은 그대로고 학령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은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수시는요, 성적, 내가 내신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형, 유형별 준비 정도로 결정합니다. 학종이라면 비교과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논술 전형이라면 논술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적성 전형이라면 적성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 준비 정도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수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능은요, 정시 전형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수능 준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원도 친구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강원도 친구들이 사실 수시 전형으로 굉장히 성적이 좀 잘 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많이 가는데요. 아마 그런 선배들만 봐서 수능 준비가 갈수록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이거 정말 크게 오산이라 생각하고요. 수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말 좀 수능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인데요. 스스로의 공부가 최선의 공부 방법입니다. 왜? 공부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채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요 라고 집에 와서 얘기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7시간 열심히 구경하다 간 거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또는 학원으로 인강으로 또 구경하러 가십니다. 공부는 언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찾아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나가는 자기주도 학습, 이게 진정한 공부예요. 전 이거 꼭 믿습니다. 자, 거의 다 강의가 마무리됐고요.
안내 좀 해드릴게요. 강원도에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는 전국 최고의 대입지원관님들이 13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권역 9권역으로 나누어서요. 총 13분의 대입지원관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가까이 자기 사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어떻게 하냐고요? 자,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입지원관 상담 신청이 딱 있죠. 자, 이거 통해서 대입지원관님하고 작년까지는 전화로만 예약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화 예약 받지 않고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예약하실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약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6월 달에 강원 진학박람회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기서 대면 신청도 역시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학 진학 정보라든지 대입 전략이라든지 수능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올해 대입과 관련된 3학년뿐만 아니라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자료들도 매일매일 계속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영상도 여기에 올라갈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좀 방문하셔서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강의 듣느냐고 힘드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100m 달리기 하는 거 아니고요. 42.19 마라톤 하는 겁니다. 아직 반환점밖에 안 돌아왔어요. 오버페이스 하신 친구들은 이번 5주간의 이 휴업 기간 조금 체력 더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내가 지금 반환점 올 때까지 너무 천천히 왔다 하시는 친구들은 조금 더 속력을 내서 올 11월 내년 2월까지 여러분들 결승선 통과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